7번 한번 보자. 답은 0.25? 0.2 모르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실험 1, 2, 3번을 이용해서 A, B, C의 개수의 비를 찾아야 된다고. 그래서 첫 번째 시험에 보면 A가 0.2 몰롱도 반응했는데 B와 C도 역시 0.2 몰롱도 반응했다는 이야기는 요거의 개수비가 1대 1대 2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그래서 요게 A 살표 B 플러스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 농도에서 얘를 0으로 맞췄고 얘를 1.0으로 맞췄고 얘를 1.0으로 맞췄어. 근데 평형이 됐을 때가 얘가 0.8이 됐다는 이야기는 얘가 0.8만큼 생겼고요. 얘가 0.8만큼 생겼고 1대 1로 반응하니까 얘도 0.8만큼, 얘도 0.8만큼 반응해서 얘가 0.2몰 정도, 얘가 0.2몰 정도 되겠지. 그렇죠? 어렵지 않아. 개수비가 찾는 거고. 자, 그다음에 8번 문제 한번 봅시다.
그거죠. 자, 그 계수협이 몇 대 몇이지? 2대 1대이고 평상수는 2분의 2.5. 오케이, 맞아요. 자, 그냥 하나 맞췄을 때 느낌이 있지 않나요? 그런 거 없어요? 있죠. 오늘 딱 맞았을 때. 자, 그다음 9번 한번 보자. 맞죠? 네, 1번은 뭐가 나와? 예, 맞고요. 2번은? 오케이. 맞죠? 8 나오고 정말 이거 큐브하는 거지? 오케이. 이제 뭐 설명도 없어요. 근데 그거 이해했어요. 이제 다 이해한 것 같아요. 자, 10번 한번 보자. 자, 10번 문제 한 종 있어요.
그래야 되는 거죠. 답이 2분의 3 0.75 나오는데 농도가 나와요. 농도 몰수가 아니라 지금 2리터잖아요. 그렇지? 이 속에 집어넣은 것이 몰수를 집어넣은 거지. 너는 그냥 1만이 X로 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몰수는 2분의 3몰이야. 근데 몇 리터 속에 있어? 2리터 속에 있잖아. 그러니까 뭘로 옮기는 거야? 4분의 3몰로 옮기는 거지. 아까 함정이 있다고 했잖아. 2리터. 그러니까 지금 X는 잘 구했어요. X는 잘 구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구해서 이 X를 구하게 되면 몰수를 구하는 거니까 몰농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풀 때 이제 Q를 구했죠? Q가 1 나왔어. 1 나왔다면 1분의 1이 되는 거고 K 값은 1분의 4야. 그러면 이 Q라고 하는 것은 반응물의 농도분의 생성물의 농도인데 이게 이렇게 가야 되니까 생성물이 증가되는 반응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정반응이 생길 거고 그래서 정반응이고요. 첫 번째 답은. 그 다음에 평형에 도달했을 때 C의 농도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정반응이 되니까 얘가 X만큼 반응하면 얘가 X만큼 얘는 2X만큼 생기겠지. 그래서 1-X, 1-X, 2X가 되는데 지금 2리터 용기 속에 이만큼의 몰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몰 농도는 나는 2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농도를 가지고서 K 값에 대입하면 이런 식이 나오고요. 이걸 암산하면 K는 0.75 하는 거죠. 이건 뭐 암산하는 건 너의 몫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CMS 학원에서 문제 풀 때는 여기까지만 풀어주면 돼요. 나머지 애들이 알아서 하니까 이거까지 내가 풀어줄 수 없어. 이해되죠? 예, 그러니까 요거 함정 잘 판단 말이에요. 2리터 그러면 요거 그러니까 2리터 있을 때는 몰수로 구하나 몰농도로 구하나 똑같은데 이게 2리터 그러면 몰수하고 몰농도 달라. 그러면 답이 틀려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굵기 꼭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 12번 한번 봅시다. 뭐 11번부터 보라. 11번.
11번만 풀어줘. 15 답으로 써요. 자, 보자. 그러면 11번에 답 뭐죠? 1, 2, 3번 다 말해봐요. 예, X5 맞고요. 12번은 아, 예, 쓰십시오. 그럼 12번에 5x5 방이 역방 쪽으로 진행된다 그랬는데 한번 봅시다. 지금 얘가 1, 1, 2예요. 그렇죠? 처음에 평면에 도달했을 때 여기다 1모씩 더 집어넣었지. 1씩 더 추가했단 말이야. 이렇게. 그렇지? 그럼 얘가 2가 되고 얘가 2가 되고 얘가 3이 되겠지. 이거 뭘 구해야 돼? Q를 구해야 된다. Q를 구해보면 이거 전체 용의 부피 얼마야? 8.2L죠. 8.2L니까 이거 몰수잖아. 몰 농도를 계산해서 Q를 집어넣어야죠. 4분의 9는 아니죠. 온도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평형상수는 변하지 않겠지. 그러니까 이 몰수 추가한다고 해서 평형상수가 바뀌지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이거 갖고 이제 농도를 구해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농도 구한 다음에 Q를 구한단 말이야. Q를 구한 다음에 여기 K가 얼마 나왔어? 4 나왔잖아. Q하고 K 값을 비교해야 되겠지. 전반응이 될지 역반응이 될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쵸? 평형상수가 4분의 9가 안 나와요. 평형상수 여전히 4야. 여기 이번에 새로운 평형상수는 4분의 9다. 이거 틀렸죠? 평형상수는 여전히 4예요. 그 다음에 이 반응이 전반응, 역반응이 진행되는지 알기 위해서 이 Q를 구해야 되는데 요거 전체 부피 얼마야? 8.2L잖아. 8.2L 속에 8.2가 있을 거야. 2가 있을 거야. 8.2분의 2몰룸가 되는 거죠. 얘는 8.2분의 2몰룸거든. 얘는 8.2분의 3몰룸가 되겠죠. 그래서 Q를 구하면 되겠지. Q를 해서 계산 되겠지. 그래서 Q가 정해지면 K하고 비교하면 되겠지. 이 반은 이제 정반으로 치우쳐요.
정반으로 치우친다는 이야기는 얘가 A하고 B하고 EC가 있을 때, EC가 있을 때 얘가 2몰, 얘가 2몰, 3몰이잖아. 그치? 이건 이제 초기 농도야. 얘 1몰 집어넣었을 때. 그 다음에 평형이 오른쪽으로 간단 말이야. 정반으로 쪽 가게 되니까 얘가 X만큼 없어지겠지. 얘도 X만큼 없어지겠지. 얘는 얼마나 없으니까? 2X만큼 생기겠지. 그래서 얘가 2-X가 되고 얘가 2-X가 되고 얘가 3 플러스 2X가 되고 요걸 가지고 표형상수 구하면 얼마 나와야 돼? 4가 나와야 돼. 평사가 안 바뀌니까. 그럼 X를 구할 수 있겠지. 식은 좀 그렇지만 저기 굳이 가정은 좀 그렇지만 그렇죠? X를 구할 수 있겠지. 그러면 요 X를 구하게 되면 요거 각각의 몰수를 구할 수 있겠지. 몰수의 합을 가지고 P분은 NRT 하게 되면 압력을 구할 수 있겠지. 그런 계산은 좀 그래요. 예, 그건 네가 알아서 하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평형상수가 바뀐 것은 오로지 온도에 의해서 바뀐다라고 하는 그 아주 간단하지만 그것을 머릿속에 꺼내지 못하면 여기서 틀려버리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평형상수가 바뀔 수 있는 조건은 저수원 하나밖에 없어. 온도. 압력이나 몰수에 의해서는 평형상수 K는 절대 네버 변하지 않아. 자, 그 다음에 페이지 조금만 주셔서 평형 이동하고 봅시다. 몇 번까지 했던 것 같은데? 5번까지 했던 것 같은데? 아니다. 너 안 했었지? 하긴 했는데 몇 번까지 했는지 둘다 정신없군요. 네, 1번부터 보자. 1번. NaOH 집어넣었어요. 그럼 NaOH 집어넣게 되면 NaOH가 들어가게 되면 얘가 Na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로 된단 말이야. 여기 겹침이 하나도 없어요. 겹침이 없는데 여기는 OH 마이너스가 여기는 H 플러스가 반응을 되지. 그래서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 반응해서 물이 된단 말이야. 그럼 결국 H 플러스의 농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줄어드는 거야. 그렇지? 그럼 무슨 말이야? 정반의 역반응이 일어나는 거지. 역반응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평상수는 얘는 농도만 바꿔주는 거란 말이야. 그죠? 농도 높이를 낮춰주는 거. 이거의 농도를 낮춰주는 효과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럼 농도에 의해서 평상수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T의 값은 일정하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식이 틀 수 있어요. 물론 C4는 문제 될 거 아닙니다만 물이 생겼잖아. 그래서 이 물이 생겼으니까 평형이 왼쪽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반문할 수 있는데 물론
답은 맞긴 맞아. 근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 평형, 화학 평형에 관여한다. 안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고민할 필요 없는 거야. 요것이 없어진다라고 생각해. 두 번째. 가에서 어떤 조건이 변하겠지? x가 첨가된 거지, 추가된 거고. 그다음 처음 평형 상수 구하라고 했어요. 이건 뭐 대입해서 계산만 하면 되는 거예요. 900 나오지. 그다음에 처음 평형 상수, 나중 평형 상수는 똑같아요. 그다음 3번 한번 보자. 3번 그냥 바로 같이 풀자. 평 상태의 다음 반응 중 온도를 일정히 유지하면서 압력을 증가시켰을 때 정반응 쪽으로 평이 이동하는 반응을 했어요. 그러면 압력을 높여줬을 때는 기체 몰수의 합이 적은 쪽으로, 부피가 적어진 쪽으로 한단 말이야. 자, 그럼 기억은 압력 높여주면 무슨 반응이 생길까? 역반응 생기겠죠. 액체하고 기체 중에서 어느 쪽의 부피가 더 작아? 액체가 더 작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액화 일어날 것이고, 니은번은 역시 역반응이 일어나겠네. 그렇지? 탄소는 빼버린 거야, 고체니까. 그 다음에 디귿번은 역시 역반응이 일어나겠네. S는 솔리드의 뜻이다. 고체입니다. 예. 뒷번에 보면 CO2 제로가 나오면 다 고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부피가 어느 쪽이 더 커? 생성물이 더 커요. 그러니까 역반응 쪽으로 진행될 거야. 그 다음에 리을번은 정반응 쪽으로 진행될 거야. 다 리을이 되겠지. 그 다음 자, 4번 한번 보자. 다는 용기의 부피를 2배 증가시켰다는 얘기는 압력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감소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1번에는 정반일 거고 2번은 일정하다. 오케이. 그 다음 5번.
일정하다 써야죠. 아, 우리말 좀 어렵죠. 어렵지 않죠, 이건. 5번은 먼저 1번은 증가하겠죠? 네. 2번은 감소하고 3번은 일정하다. 이번에 감소세요. 3번은 반물과 생성물의 기체 모수량이 똑같아요. 반물도 4몰이고 생성물도 4몰이야. 그러니까 압력을 변화시켜도 전혀 변함이 없겠지. 아까 이것 때문에 심한 거 아니었어? 네. 아니 2번을 잘못해가지고. 2번은 반응물이 더 크죠. 봅시다. 자, 6번. 시험 때 문제 아닙니다. 보십시오. 이 반응에서 온도를 높였지? 그럼 이게 델타 H가 마이너스니까 이게 발열 반응이지. 비슷했다면서. 그러면 온도를 높여주게 되면 주변 온도를 높여주게 되면 열을 흡수하겠지. 그러니까 온도를 높여주게 되면 흡열 반응이 생긴다. 흡열 반응이니까 얘는 뭐야? 역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야. 역반응이. 그래서 첫 번째 문제 보면 역반응이 생기면 수소의 양은 역반응이 생기니까 수소의 농도가 어떻게 될까? 감소하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평형상수 K는 바뀌어요. 온도를 바꿔줬으니까. 평형상수 K라고 하는 것은 반응물의 농도분의 생성물의 농도인데 역반응이 생기니까 반응물은 많아지고 생성물이 줄어드니까 K 값은 어떻게 될까? K 값은 작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예측할 수 있겠지. 그렇지.
바꿨냐? 정답? 지금 니은티귿? 니을은? SO3를 제거해요. 이걸 제거하면 몇 번은 다르잖아. 니은티귿 니을이죠? 예, 너무 들어. 자, 그다음 예, 지금 찾아봤어요. 그거부터 봅시다. 8번. 자신감. 자, 8번에 1번은 2번은 3번 4번 5 네. 6번은 예 맞아요. 어제 잘 쓰네 이제 응? 어렵지 않지? 그러니까 100번 그대로 가져가지만 핵심적인 코어가 되는 그 핵심 개념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걸 계속 올려보는 거야. 그거 갖고 그냥 똑같은 계속 부르는 거야 지금. 그 이것도 풀겠지만 온도가 높아졌는데 K 값이 작아졌네. 그럼 온도 높이니까 역반이 진행됐다는 얘기네. 뭐 이렇게 따진 거잖아, 그렇지? 자, 그 다음에 9번.
번 정답? 기억님. 기억님이야. 기억님. 뭐니? 기억님 뭐 있어? 한번 생각해봐. 기억님. 가나. 아이씨. 아니 나라 있잖아. 기억님 없어요? 찾아보셔야지. 기억님. 기억님. 예, 우리가 말하는 가나도 있고요, 가난도 있고요. 그다음에 고난. 고난도 있고요. 이거 얼마나 재밌어. 그것도 있어요. 개놈도 있고요. 자, 그 다음 10번. 수동으로 암모니아가. 그렇죠. 암모니아 수능이래요. 이 방문 그래프를 보게 되면 지금 온도를 낮춰줄수록 암모니아 수능이 증가했지. 그렇죠? 그럼 온도를 낮춰주면 발열반이 진행될까? 흡열반이 진행될까? 발열반이 진행되죠. 그러니까 얘는 이 정반 자체가 발열반이에요. 이게 흡열반이 되는 거예요. 얘가 발열반이니까 마이너스 Qk로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압력을 높여줄수록, 그러니까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압력을 높여줄수록 수능이 증가하지. 그렇죠? 그럼 됐잖아. 그럼 기억권. 생성물이 반응으로 안정하다. 발열반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크고 에너지가 작아요. 그러니까 생성물이 좀 더 안정한 거 맞죠? 그 다음 암모니아 생성되면서 분자수가 감소한다. 여기는 4몰, 여기는 2몰. 그렇죠? 그래서 2몰도 맞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화학식 모르더라도 압력을 높여주니까 이쪽으로 진행된다는 얘기는 이쪽의 부피가 크고 이쪽의 부피가 작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기체 모수압이 이쪽이 크고 이쪽이 작다는 얘기야. 그 다음 이거 정촉매를 사용할 경우 수능률이 증가한다라고 하는데, 촉매라고 하는 것은 정반응 속도도 빠르게 해주고 역반응 속도 빠르게 해주기 때문에 평형에는 아무 관련이 없다.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는 시간만 단축시켜준다 라고 저번 시간에 설명했지만 기억이 안 나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음 1번. 온도가 낮을수록 압력이 높을수록 수능률이 증가한다. 맞습니다. 정답이 기억, 니은, 니을. 자, 말씀하시죠. 네. 기억, 니은, 니을. 고난이. 개나리겠지. 기억, 니은, 개나리. 그거밖에 없나? 그거밖에 없나? 또 없어요?
개나리, 개나리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네, 그거밖에 없어요. 그 말고 더 있는데 뭐 크게 특정하는 거. 개나리밖에 없어요. 자, 촉매라고 한번 쳐. 저번에 설명했는데 촉매라고 한번 쳐보자. 저번에 잘 설명했어요. 이것도 영계보에서 이 부분도 필요해요. 이 부분도 촉매라고 하는 거. 촉매가 이제 효소란 말이야. 생물에서 보면. 자, 촉매라고 하는 거. 자, 촉매. 오늘 이제 키털리스트라고 하는데 이 촉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활성화 에너지를 변화시켜주는 거야. 활성화 에너지를 변화시켜서 반응 속도를 변화시켜주는 그런 물질을 바로 촉매라고 해요. 그러니까 활성화 에너지가 뭔지 알지?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필요한 최소한 에너지야. 그러니까 그래프를 간단히 든다면 여기서 이렇게 한다고 할 때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의 언덕이 필요한데 이 에너지를 바로 뭐라고 해요? 활성화 에너지라고 해요.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를 변화시켜서 반응 속도를 변화시키는 놈이고, 두 번째 얘는 오로지 활성화 에너지만 변화시켜줘요. 그러나 반응 여지라든가 생성물의 양 이런 것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촉매를 집어넣었어. 우리 활성화에너지가 낮아졌다 치자. 낮아졌어도 반응열 자체는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생성물이 얼마나 많이 생기냐 적게 생기냐는 반응물이 얼마나 많냐 정리에 따라 결정되는 거지,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져서 이게 더 많이 생기진 않아요. 일정한 시간 동안에 생긴 양이 이게 많아. 그렇지만 반응 끝까지 가게 되면 결국 이것이 얼마나 많이 생기냐라고 하는 것은 반응물이 얼마나 많냐에 따라 생성물의 양이 결정되는 거지, 활성화 에너지랑 전혀 관련이 없어요. 오로지 활성화 에너지랑 변화시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놈도 있고 반대로 활성화 에너지를 높여주는 놈도 있는데,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게 되면 반응 속도를 빠르게 줄 것이고 활성화 에너지를 높여준다면 반대로 반응 속도를 늘려줄 텐데, 이렇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준 촉매를 정촉매라고 해요. 정촉매라고 만약 했으면, 도윤이가 있었으면 한마디 했습니다. 정청래 막 이럴 것 같아. 오늘 관심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볼까? 얘는 부촉매라고 해요. 부촉매. 그래서 정촉매나 부촉매나 오로지 활성화 에너지만 변화시켜줘요. 반응을 빠르게 느리게만 해준 거지, 반응 여기라든가 생성물의 에너지 전혀 관련이 없다. 그 다음 네 번째, 얘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아요.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반응 전후에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얘는 단지 반응을 잘 이뤄내도 도와줄 뿐이지, 얘가 반응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반응 전후에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어요.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다섯 번째, 얘는 근본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반응을 촉매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반응은 촉매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을 도와준 거지, 원래 일어날 수 없는 반응인데 촉매지만 떠도 일어나냐? 그건 불가능해요. 그 다음 펜 색깔을 바꿨어. 뭔 뜻이야? 중요하다는 얘기야. 얘는 가역 반응의 경우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모두 변화시켜요. 둘 다. 그래서 오로지 평형 도달 시간,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는 시간만 변화시켜요. 평형 이동에는 관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는 데만 처음에 단축시키는 거야. 만약에 정촉매라면 반응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 여기가 반응이고 여기가 에너지를 가정했을 때 이게 반응물이고 이게 생성물을 가정합니다. 이게 반응물이고 이게 생성물이면, 만약에 촉매를 집어넣지 않았다면 반응이 만약에 이렇게 일어났다 치자. 그러면 이때 활성화 에너지가 요만큼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얘가 가역 반응이니까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어떻게 될까?
이만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거고 이게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야. 근데 만약에 촉매를 집어넣어서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졌다 치자. 낮아졌으면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도 낮아지는 거고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도 낮아지는 거야.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도 낮아지고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도 낮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정반응 속도 빨라지고 역반응 속도 빨라지니까 오로지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는 시간만 단축된 거지 더 머리가 많이 생겼다 적게 생겼다는 전혀 가능하지 않다. 이게 촉매야. 오케이,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거의 대표적인 예로서 샘플로서 이렇게 이제 했었죠 이번에 EH2O2 그래서 이게 뭐냐 물어봤더니 답변 못하고 그때 저기 준서가 화산화수소라고 이렇게 찍었어요. 네. 그리고 이게 분해가 된단 말이야. 이렇게 EH2O 플러스 O2로 분해가 돼요. 이때 이 반응을 빠르게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촉매를 집어넣는데 이때 작용하는 정촉매로서 뭘 이야기했냐면 MnO2라든가 그 다음에 생간이라든가 혈액이라든가 이런 걸 집어넣게 되면 이 반응이 폭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품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억나지? 그 다음에 여기에 작용하는 부촉매로서 인산을 집어넣게 되면 오히려 반응 속도가 느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간의 혈액은 열을 가하게 되면 활성이 없어져 버려요. 얘를 유기촉매라고 했어. 유기촉매라고 그러고 우리는 대체로 정촉매이면서 열에 약한 이런 유기촉매를 다른 말로 효소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생명체 내에는 주로 정촉매가 존재하고 그 정촉매의 구성물은 단백질이란 말이야. 그래서 열과 pH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놈들 우리는 효소라고 해요. 이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저번에 화학평형에 대해서 문제 풀어라고 프린트 내준 걸 갖고 왔어요. 그것도 안 보셨군요. 지금 일단 그래도 조금 더 문제를 풀어보고 독서실이 무슨 도라에몽 주머니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양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몇 번까지 풀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5번까지 풀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5번까지 풀었던 것 같아. 그치? 앞에 페이지는 풀었어요. 맞죠? 몇 번까지 풀었는지 기억 안 날 거고 10번까지 풀어 확실해요? 최소 700원 10번까지? 좋아. 몇 문제 풀고 조금
조금만 문제 풀고 좀 쉬자. 자, 이거 세 번째 당연히 빼라고. 이거 지금 잘 나가고 있으니까. 몇 문제 풀어보면 돼요. 뒤에는 계속 반복되는 문제니까 이제 반복되는 문제는 우리가 숙제로 풀어보면 되는 거고. 자, 8번 문제 풀면 되겠네요. 다 풀지 않을 거고요. 시험만 풀겠습니다. 네, 8번 1번이고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 주세요. 10번. 자, 10번 일단. 네? 너 이거 숙제 안 해와서 또 안 겪은 거지? 아니 그 얘는 찾았는데 잃어버렸고 책은 진짜 주시면 들어갔어요. 앞으로 이거 숙제 해오셔야 된다. 네. 아니 아니면 또 준서가 또 그냥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또 떠들죠. 답은 노트 2 플러스 1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N2O4, 이 NO2고요, 그렇죠? 1리터 용기 속 1리터 용기 속이니까 몰수가 몰로 온 거야, 그렇지? 아, 그다음에 평형에 도달했을 때 얘가 이제 처음이고 그다음에 얘가 반응을 할 거고 그다음에 평형이 되겠죠. 평형에 도달했을 때 NO2가 N2를 넣었네. 근데 얼마 넣는지 모르잖아. X만큼 넣었겠죠? 얘는 없었고 그 다음에 얘가 NO2 얘가 몇 몰 생겼지? 1몰 생긴 거지. 좀 1대2로 반응하잖아. 얘는 얼마나 반응했을까? 그렇죠. 0.5만큼 0.5만큼 반응하고 1만큼 생겼겠죠. 그럼 얘가 평에 들었을 때 X-0.5 벌써 감 잡았지? 얘가 1이고요. 그 다음에 평상사 2였죠. 얘 늦었어요. 얘. 아니 잘못 읽어서 N2 네, 플러스 K는 X-0.5분의 1의 제곱이 얼마가 돼야 돼요? 2가 되죠. 그러면 X는 1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숙제를 줄여주기 위해서 12번 문제. 문제 약간 좀
문제 있긴 해요. 12번 문제. 몰 분율이 뭔지 알지? 몰 분율. 전체 중에서 그 차지하는 몰의 비. 그러니까 지금 얘는 현재 상태는 얘가 몰 분율이 얼마냐면 7분의 3이에요. 그렇지? 얘는 7분의 4가 됐고. 근데 지금 평형에 도달했을 때 A의 몰 분율이 3분의 2가 됐다는 이야기는 얘가 7분의 3에서 3분의 2가 됐다는 이야기는 정반이 일어났다는 얘기가 역반이 일어났다. 얘가 현재 7분의 3이야. 근데 3분의 2로 바뀌었지. 그럼 증가한 거야, 감소한 거야? 증가한 거지. 그럼 증가했다는 얘기는 역반이 일어났다는 얘기지. 저는 이거부터 한번 봐봐. A의 몰 분율이 3분의 2야. 그럼 평행 상태에 도달했을 때 B의 몰 분율 3분의 1이 되겠지. 그치? 힌트를 준 거지 그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싶은 거 같은데. 자, 시작이 안 되면 말씀하시고요. 좀 시작해보도록 해주세요. 네. 자, 평행 상태에 도달했을 때 A의 몰 분율이 3분의 2야. 처음에 얘가 0.3, 0.4가 있었어요. 근데 얘가 평행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역반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얘가 x만큼 생기면 얘는 얼마나 변할까? 2x만큼 없어지겠지. 그래서 평형의 반응이고 평형에 도달했을 때 얘는 0.3 플러스 x가 될 거고 얘는 0.4 마이너스 2x야. 근데 평형에 도달했을 때 이것 때 몰수의 b는 몇 대 몇이야? 2대 1이지. 먼저 평상수 해봐요. 평상수.
그럼 다 보여줘요. 여기까지 구했지. x 0.1. 그러면 0.2가 얘가 이제 평형 농도가 평형 몰수가 0.4분의 0.2몰이야. 이 주기점이나 있어. 그렇죠. 3리터가 되죠. 그때부터는 화학 문제 아니라 CMS 문제로 전락한 거죠. 저한테 이걸 주로 배우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야? 이게 이렇게 막 복잡한 막 분수 곱하기 막 나누기 해서 하는 거. 정수? 어? 아, 그렇지. 정수 시간이 되는 거지. 그래서 구하면 K가 30분의 1 나온다. 그 정수 부피였고, 그래서 K 값이 30분의 1이 나온다. 이거 대입해서 하면 이거죠. 그렇죠? 이것도 또 겁나 지우까지 해야 돼. 근데 알파이고 그건 네가 알아서 보고. 자, 그다음에 니은 봐봐. 뒷부분 맞는 거고. 평 상태에서 전체 기체 분자수는 초기 상태보다 크다 그랬어요. 처음에 친구 몇 몰이야? 0.7몰이지. 근데 반응하는 건 몇 몰이 될 거야? 0.6몰이 되잖아. 그렇죠? 틀린 거지. 그다음에 선지 기억이 잘못됐어요. 초기 상태에서 A의 밀도가 B의 밀도가 작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밀도를 우리가 볼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부품의 질량이란 말이야. 근데 A와 B의 분자는 우리가 알아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굳이 하려면 밀도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밀도를 쓰면 이게 분장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질량 어떻게 돼?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굳이 답을 찾으려면 밀도 대신에 농도라는 단어를 써야 됩니다. 농도. 기억을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입니다. 13번 문제. A랑 다른 분이 그걸 찾는 게 반응과 생성을 찾고 그 다음에 반응 계수를 찾습니다. 농도의 변화표를 가지고서. 근데 지금 A와 B를 동시에 넣었단 말이야. 근데 A는 감소했는데 B는 오히려 증가했어요. C도 증가했고요. 그러면 A가 반응물이고 B와 C가 생성물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반응 계수의 B가 3대 1대 2가 되겠죠. 3A 화살표 B 플러스 2C가 되겠죠. 거기까지만 보면 이제 나머지는 계산 문제입니다. 정답이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이거 좀 어렵습니다. 너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반응 지수가 Q 임의의 평상
예, 정답입니다. 어렵지 않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 그렇겠지만 이것은 뭘 구하는 거야? B의 모수 구하는 거죠. 그 Q의 값도 3분의 4 나와요. 그렇죠? Q의 값이 3분의 4고 그 다음에 K는 4가 나오죠. 맞습니다. B는 어렵지 않죠? 이런 거 풀면 시간 되기 참 좋잖아요. 수학보다 더 시간 잘 갈 것 같죠? 그렇죠? 아, 자 이제 선택해서 이제 수학 문제 풀지 않고 이제 과학 문제 풀 거야 시간 될 때. 네, 그러니까 수학생한테 이제 끌려 나가고 하겠지만 그건 내 할 거 아니고. 자, 좀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하다 보면 재밌다니까. 맞으니까 재밌는 거. 그래요, 재밌어요. 나빠. 이건 나빠야.